안녕하세요. 저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지금 근무 중인 임예슬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코로나를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정착했고, 또 이로 인해서 가상화에 대한 인식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아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엔데믹 시대에서의 VDI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팬데믹을 거쳐서 엔데믹 시대에는 어떻게 업무 스타일이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그동안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세션은 간단하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팬데믹 시대 이전에는 VDI 시장이 어땠었는지, 당시 VDI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VDI 시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VDI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가상화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서 저희 시트릭스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시트릭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께 도움을 드리고 같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오늘 좀 전반적인 세션을 통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를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간단하게 좀 가상화에 대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가상화에 몸담아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VDI, 즉 가상화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가상화라는 개념은 이미 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초에 이 메인프레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메인프레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사실 IB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가상화의 개념 역시 IBM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값비싼 컴퓨터 리소스를 눌릴 수가 없어서 이 시간을 짧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분할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공용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이 이 가상화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 그리고 기업에서의 컴퓨팅 리소스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이 비용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가상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서 드디어 90년대 말, 2000년대에 저희가 아는 형태의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이 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된 이제 망분리 규제로 인해서 물리적인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이 물리적 망분리가 가진 비용이나 관리면의 불편사항들로 인해서 좀 가상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고, 또 그에 따라 수요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도화선에 좀 불을 지피게 된 계기는 2011년에 있었던 모 은행의 전산망 마비 사태인데요. 이를 계기로 급진적으로 좀 가상화 기술이 금융권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3년도에 망분리 규제로 인한 금융권 전반에 가상화 도입이 완료가 되면서 사실 점차 가상화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줄어들고 조금씩 이제 프로젝트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리기 시작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 반경에 제약이 생기고, 또 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재택근무 환경 조성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가상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리고, 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초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직원들의 생산성이나 성능,
그리고 이 업무 환경에 대한 우려도 많아졌는데요.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는데 당시에는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기업들의 최우선적인 과제였었고, 재택근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화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사실 처음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던 기업에서도 좀 급하게 가상화를 도입해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고요. 한층 더 가상화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화 기술의 확대와 더불어서 이 플랫폼 환경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이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내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서서 물리적인 서버를 도입을 하고 그 위에 필요한 솔루션을 도입해서 설치하고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동하고 안정화하고 이렇게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 일련의 과정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때는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 단시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사용하는 만큼만 소비되는 구조이다 보니 이 팬데믹 이후에 조금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리소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에서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시장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도 이미 클라우드 플랫폼의 매력을 경험한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스와 다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인데요. 이미 사스 서비스는 사실 많은 기업에서 다수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365,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등이 바로 이런 사스 서비스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약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인하우스 앱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사스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이나 성능 면에서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인하우스 앱은 개발한 회사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같이 이제 보안이 중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좀 많은 인력과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물론 자유도 면에서는 인하우스 앱에 비하면은 살짝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추구하는 서비스를 완성형으로서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이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고객의 경쟁력 있고 중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스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 다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사스와 비슷하게 3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스를 많이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이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을 좀 촉진시키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환경과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컴퓨팅 환경에 있어서 이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해진 환경에 맞춰서 개별적인 솔루션들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업무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좀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실제로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이런 다수의 여러 솔루션들이 좀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의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영향이 사용자들에게까지 미쳐서 업무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용자 경험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업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빠르고 더 똑똑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그러한 업무 환경이 미래의 디지털 업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더 좋아져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 전체적으로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줌으로써 빠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AI나 혹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업무 환경을 단순화시키면서도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일일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업무 환경을 조직 시스템에 도입하고 조직 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VDI, 즉 가상화 기술을 제공하는 벤더로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를 위해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가상화를 제공한다는 이런 단순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용자들의 총체적인 미래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좀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 자체가 비약적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고객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발전 방향성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하지만 사용자들 그리고 IT 부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서 고객들께 업무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기업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VDI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VDI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시트릭스의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당연히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개발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저희 시트릭스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사용한 시트릭스 다스 솔루션인데요. 시트릭스 다스라는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는 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스 다스를 소개합니다. 시트릭스 다스는 관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영역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 다스의 주요 이점을 살펴볼까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하여 멀티 또는 싱글 세션의 윈도우 또는 리눅스 앱, 데스크톱을 배포하고 최신판 윈도우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으며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호스트되는 워크로드를 완전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분 이내에 클라우드에서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에서 직접 애저를 구독하고 가상 데스크탑을 바로 배포해보세요. 복잡한 환경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빠른 로그인, 필수 앱과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와 같이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IT팀의 업무를 대폭 간소화해 줍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가 온프레미스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상관없이 단일화된 콘솔에서 모든 IT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가상 머신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지출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모니터링과 보안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가시성과 인사이트를 크게 향상시켜 부수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줄이고 정책 관리 기능으로 여러분의 귀중한 데이터를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보호합니다. 귀하와 고객을 위한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찾고 계신가요? citrix.cloud.com을 방문하여 다스의 다양한 기능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시트릭스 다스에 대한 짧은 소개 영상이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시트릭스 다스는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용자 경험 향상,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은 되었지만 이 시트릭스 다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방면에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언프렘 시스템과의 연계, 새로 도입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둘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는 고객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계시더라도 기존의 이제 언프렘 환경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섣불리 도입하기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시트릭스 다스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언프렘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트릭스 다스는 아까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트릭스 클라우드라는 것을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VDI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 VDI 환경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이런 관리용 컴포넌트를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서 이 시트릭스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 시트릭스 다스를 사용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트릭스 다스는 고객들의 클라우드 전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요소들을 고객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VDI 관리 영역을 클라우드상에서 이 시트릭스가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들께서는 이 관리 영역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을 덜실 수가 있고 또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나 버그 픽스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관리 콘솔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 환경을 일관되게 관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시트릭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SaaS 서비스들을 손쉽게 연동하고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안전하고 유연하며 관리가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드리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DI 관리 영역은 시트릭스에 맡기고 기업들은 기업 데이터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리소스 영역 관리에 집중하셔서 시장에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트릭스 다스에는 좀 다양한 배포 방식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 빠른 배포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손쉽고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업무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가 이제 시트릭스 다스 관리 콘솔에 접속하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가 보이시는데요. 그 중에 여기 매니지를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페이지가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단에 매니지 탭에서 애주어 퀵 디플로이를 선택합니다. 이 애주어 퀵 디플로이는 이 애주어 환경을 사용을 해서 VM을 빠르게 배포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 퀵 디플로이를 사용한 카탈로그 리스트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Create 카탈로그를 클릭해서 카탈로그 생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 내용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VM의 유형이라든지 VM을 생성할 지역, 그리고 생성할 VM의 개수 같은 이제 세부 사항을 지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카탈로그를 만드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탈로그 리스트 화면이 표시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VM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퀵 디플로이를 사용해서 애주어에 배포까지 하는데 30분이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생성하는 VM의 개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그만큼 정말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자원을 투자를 해서 단시간에 사용자들에게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하드웨어 서버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빠르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 이후에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리소스를 삭제를 해서 유동적으로 좀 비용이나 자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릭스 다스는 서비스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일 서버가 아닌 다수 멀티 서버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고객들의 엔트리 포인트도 고정적인 이제 한 곳이 아닌 사용자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 전송해서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특정 엔트리 포인트에서 접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곳으로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성능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투명하게 그 정보를 사용자분들께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 자체의 DR 테스팅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좀 고객들의 업무 환경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고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시트릭스 다스를 이제 좀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업무 환경에서 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내 어플리케이션, SaaS 어플리케이션, VDI 환경 이런 데에 간단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업무 환경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이제 SSO를 통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VDI 환경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SaaS 어플리케이션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또 개별적으로 다 각각 접속을 하고 다수의 크레덴셜 정보를 관리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업무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양한 파일 공유 시스템, 예를 들어서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같은 이제 이런 문서 공유 시스템을 업무 환경에 연동시켜서 문서를 찾기 위해서 이 업무 환경 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인 이제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적으로는 이제 이 시트릭스 다스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 방법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콘솔에서 모니터 탭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브로커 에이전트의 실시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시트릭스 다스 서비스 환경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병목 현상을 식별하기 위한 기록 혹은 이제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이 사용자 경험을 정량화한 수치,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각종 오류나 이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시트릭스 아날리틱스와의 연동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분석된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트릭스 아날리틱스에는 보안과 성능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는 두 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각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고객께 제공해 통찰력을 제공을 드리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 그리고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니터링 기능과의 연동을 통해서 고객의 업무 환경 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트릭스 아날리틱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트릭스 아날리틱스 세션에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엔데믹 이후의 VDI 시장과 업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끝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저로서는 이 세 가지 내용만 저로서는 성공적인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의 가상화는 이제 단순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개념이 아닌 더 포괄적인 개념의 업무 환경, 즉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는 업무 환경 자체를 좀 똑똑하게 만듦으로써 사용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찾거나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접속하는 것 같은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사스, 다스 서비스의 확대에 발맞춰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의 생산성과 성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GTN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사용자별로 이제 세분화된 정책을 적용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면서 업무 환경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고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업무 환경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시트릭스는 시트릭스 다스를 통해서 고객들께 이러한 서비스를 그리고 업무 환경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고객들께 미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을 제안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